문화의 차이를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는 남과 북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문화포럼 진행을 맡은 전소영입니다. 한반도 경색이 장기화되는 것 같죠.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합문화포럼도 그 노력 중 하나로 문화를 통한 남과 북의 상호 이해와 통합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남과 북 사이에는 다양한 장벽이 존재하죠. 언어부터 문화 또 경제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고 또 소통하는 한반도를 위해서 상호 문화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에서 통일만큼 통이, 남과 북이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전영선 교수님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를 통한 남북한 주민 간의 소통과 이해의 시간을 강의할 전영설입니다. 남북이 분단이 오래되면서 남북 사이에 소통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서로 간의 이해를 위한 문화적 번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같은 영화, 같은 드라마를 볼 수 있을까? 제가 얼마 전에 영화 강철비 2라는 작품을 봤는데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막이 달려 있었다는 것이었죠. 북한 역할을 맡은 배우가 대화를 할 때 밑에 자막이 나오는 시대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이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었고요. 남북한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은 영화도 보고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남북은 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었고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성은 좀 반반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분단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면 점점 더 많은 부분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커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해보게 됐었고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끼지만 건너가서 다른 입장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인지를 내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다르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로고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그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로고를 보면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져서 이렇게 스며드는 걸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문화라는 것은 스며드는 것이다. 도화지에 물감이 떨어져서 스며드는 것처럼 빨간색, 파란색이 스며들고 소래의 문화가 겹치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기 때문에 나의 색깔과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상당히 낯설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심리학에서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도 EBS라고 하는 곳에서 실험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숭이가 있고요, 곰이 있고 바나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연관성 있는 두 가지 짝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짝을 지어야 될까요? 원숭이하고 곰하고 바나나 중에서 원숭이, 곰, 여기는 바나나하고 원숭이를 짝을 지은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놀랍게도 동서양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서양인들의 80%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서양은 본질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뭐냐면 사물을 보면서 저게 뭘까를 굉장히 탐구를 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제일 유명한 강좌명도 보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동양인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80%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아하니까. 인간성을 더 많이 중요하거든요. 동양 철학은 뭐냐면
하늘을 보면서 서양인들은 저 별이 뭘로 이루어졌을까를 고민했을 때 동양 사람들은 저게 어떻게 돌아갈까를 생각한 거예요. 유교라고 하는 철학, 유학이라고 하는 철학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게 해라. 그 사람을 볼 때도 관계를 제일 먼저 보게 되겠죠. 그런 차이들을 가지고 서로 만났을 때 얘기하다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물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본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상파화가가 그 서양 미술의 새로운 한 획을 긋게 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거든요. 이상하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데 왜 이게? 자, 태양이 무슨 색깔이라고 생각하세요? 태양. 노란색, 빨간색. 태양이 무슨 색깔이라고 생각하세요? 붉은색. 눈에 보이는 대로 달라요. 그럼 미술은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서양 미술은 본질의 색깔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다를 그리면 바다의 본래색을 재현하는데 모든 그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사람을 그릴 때 무슨 색깔을 칠하냐면 살색이라고 하는, 나무 그릴 때는 나무색.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인상파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변화되는 색깔을 그대로 표현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도 그렇게 드러나는 측면들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개념화된 그림들, 그 개념화된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귀화집을 그린다 그래도 아마 머릿속에 대충 그려질 집이 있을 거예요. 실제 맞는 그런 집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문화빙산이라는 게 있어요. 빙산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얼마 안 되지만 밑에 숨어있는 근원적인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들려줬던 얘기가 있어요. 나무막 세 아들을 모아놓고 나무막대기 하나씩 주면서 부러뜨려 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탁 부러뜨리잖아요. 이번엔 막대 세 개를 주면서 부러뜨려 보아라 했더니까 어떻게 돼요? 잘 안 부러지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힘을 튼튼하게 기르자. 세 개를 부러뜨릴 때까지?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보면 협동하라, 단결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이야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건 보이지 않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남북 문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북 문화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전부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밑에 보이지 않는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남북한 간의 공통성이라든가 차이점도 마찬가지고요.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친구를 처음 봤는데 물어봐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시고 따뜻한 이미지를 가지신 분? 예, 그럼 본인이 굉장히 따뜻하시고 깔끔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경향이.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하는 게 한 3가지 정도 유형이 있어요. 그는 몇 살이고 어디에 다니고 이름은 뭐고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괜찮은 친구야, 멋있는 친구야. 어떤 친구는 또 굉장히 착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북에서 오신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니까 어떤 평가를 가장 많이 하시냐면 가치 평가를 제일 많이 하세요. 강의를 끝나고 나면 좋았습니다, 나빴습니다. 평가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언어 문화의 차이거든요.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입니다. 여기 남쪽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보를 많이 주려고 해요. 어디 살고 뭘 하고 있고 이렇게 하죠. 사람에 대해 평가하는 게 별로 익숙치 않은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장벽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장벽이 보이지 않게 체제적인 차이로부터 또는 사회 운영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제 우리가 독일 같은 경우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독일이 통일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20세 이하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통일된 다음에 태어난 친구들이었었고요. 보는데 구동독 지역에 살고 있었던 청소년들의 70% 이상이 동독인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미 없어진 나라였는데. 그건 자기 의식을 만든 것이죠. 소득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넌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80% 정도가 나는 유럽인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이런 태도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번역의 개념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 통일되고 난 이후에 많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프로그램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생애 교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게 뭐라는 거였냐면 그냥 얘기하는 거 듣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의 얘기를 깊게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타인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건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이런 게 있죠. 삼겹살 얘기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남쪽에서 질문할 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삼겹살을 먹어봤니? 라는 질문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대학원 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한 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쪽에서 왔다 그랬더니 삼겹살 먹어봤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 삼겹살도 안 먹어봤냐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안 먹어본 게 정답이죠. 북에서 삼겹살이라고 따로 파나요? 그냥 돼지고기잖아요. 삼겹살은 우리가 신라시대 때부터 있던 걸로 사람들이 알아요. 이게 70년대 만들어진 메뉴예요. 한국에서 이제 도축업자들이 돼지를 팔아가지고 팔 때 가능하면 이익을 많이 얻어야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고깃집 가셔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한 마리 잡으면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돼지가 조그만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쪼개서 팔아서 그래요. 머리 다 부위 나누고 쪼개서 이렇게 파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부위가 삼겹살 부위예요. 근데 이게 비계가 좀 많고 고기가 없다 보니까 별로 인기 메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힘든 일을 하면서 단백질이 필요한 탄강에서부터 삼겹살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도축업자들이 아이템을 낸 거야. 그래, 삼겹살의 이 돼지비계가 이 목구멍을 깨끗하게 해준다. 건강식품이다. 그렇게 되면서 이게 식당 하시는 분들이 또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렇게 인기 메뉴로 올라오면서. 왜냐면 다른 걸 하려면 숯불을 피워야 되는데 이게 가스도 되고 연탄도 되고 아무 데고 다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삼겹살 메뉴가 떠오르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삼겹살을 먹어봤니라고 하는 경제적 관점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힘든데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없다 그러면 배가 고파서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친구한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잖아요. 그건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북쪽에서는. 그게 친구니까.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히 친구죠. 그럼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요? 그 친구라고 하는 개념, 선생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 것들이고요. 마치 이런 질문이에요. 김삼복 먹어보신 분 혹시 있어요? 김삼복. 사람 이름 같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었어요. 근데 이제 외국에 나갔는데 한인타운에 있는 식당에 갔더니까 메뉴판에 김삼복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이게 뭐야? 나 처음 듣는데. 형 이거 김치 삼겹살 볶음이에요. 네, 저도 이제 학교 근처에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김덕삼 또는 이제 김부삼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치 부추 삼겹살, 김치 더덕 삼겹살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우리가 개념을 집어넣게 되면 이제 알게 되는 것처럼 남북한 간에는 문화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늘날 봤을 때 다 결과거든요. 남북한 간의 문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반만년을 공유했었던 전통 문화의 기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한 간의 근대화가 차이지면서 생겨났던 생활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의 문화는 상당히 빠르게 휘발되어져 갔고요. 그래서 생활 문화가 차지하는 능력이 커지면서 오늘날의 남북한 간의 문화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서로 간의 문화를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북쪽 분들이 자꾸 이게 가치를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한순간을 살아도 가볍게 살아라, 의미 있게 살아라,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라 이런 얘기를 좀 살게 됐었고요. 이제는 우리가 바깥에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남쪽에서는 언어에서 굉장히 꺼리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북쪽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많이 발휘해요. 실제적인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말로 뱉은 얘기는 항상 지켜져야 돼요. 언어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북쪽에 오신 분은 남쪽 분들 언어 생활에 제일 불만이 많은 게 뭐냐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한다 그래요.
전화한다 하고 전화 안 하고, 밥 먹자 그러놓고 만나고 뭐 먹을래 물어보고. 근데 여기는 언어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냐면 외교어예요.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나는 너랑 밥 먹을 수 있는 관계다라고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지, 실제로 밥 먹거나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다른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의 기능이 이미 남북한 간에 좀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었다는 것이고, 그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언어의 기능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번역이라고 하는 건 그런 차이를 해석해 주는 과정들이고요. 어떻게 본다면 그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상대에 대한 어떤 그 차이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게 남북한 간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현대사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정보통신의 발달에 의해서 동시적으로 소통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화적 감수성에 대한,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는 문화 번역이라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언하건대 이런 타자를 소통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회로 갔어요. 예전에는 똑똑하고 정보를 많이 아는 분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면, 지금은 소통을 제일 잘하는 분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그 사진을 하나 봤는데, 토끼가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전화를 하는 사진을 하나 봤었어요. 이렇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근데 토끼 귀는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죠. 이렇게. 그 토끼는 통화할 때 여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귀에다 대고 여보세요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처럼 문화는 어느 순간에 내가 속한 그 집단의 문화가 나에게 스며들어서 그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있다. 남북한 간의 분단은 80년 가까이 오면서 사이좋고 층이 졌다. 네, 그것만 이해하시면 남북 문화의 소통이 조금 더 다가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의 기조 강연을 듣고 평소에 제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는지 좀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우리가 이제 분단의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래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거를 통해서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제 나만의 잣대로 이렇게 편견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진정한 문화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문화 번역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교량자로서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너무나 뜻깊은 강연 들려주신 전영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